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화분에 대해서는 꽤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화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화분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한국화분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의 그런 실적이라던가 수주 잔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것들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화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LNG 운반선 성과 3천억 돌파, 본행제 시장 역대급 호황 초읽기, 대우조선해양, 한국화분 최초 협약 폭발적 성장 대비, 한국화분, 동성화인텍, GTT 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 6월 초였습니다. 한국화분 주가가 12,900원이었고요. 현재 한국화분 주가는 대략 14,800원, 대략 14% 정도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화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화분의 수익률은 현재 대략 11.5%, 11.5%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던가, 특히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하고요. 특히 사업 비즈니스가 거의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에 관해서 한국화분의 시가총액은 약간 6,286억이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은 3,400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 상승도가 꽤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일단 수주 잔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이 3,400억인데 수주 잔고는 1조 원 정도 됩니다. 3,400억 원의 기업에 대한 수주 잔고가 1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 주가에 대한 차이, 시가총액 규모에 대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언제 발생했는가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지금 보시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제 가장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20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40%가량 폭락했을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 그 전에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사실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대략 2020년도 1월, 2월 정도의 주가보다 지금의 주가가 그래봤자 한 10% 정도 더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조선업에 대한 그런 적자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었고 중간중간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인데, 그에 반해서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코로나 발생 전보다 대략 지금도 50% 이상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은 그 전과 거의 비슷한 주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카본만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대차게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신산업들, 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들 혹은 신소재에 대한 그런 버블이 발생을 꽤나 크게 했을 때죠. 한국화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조선의 본행제뿐만 아니라 신소재, 특히 탄소음료라던가 이런 이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상당히 튼튼한 그런 신소재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다시금 주목이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버블이 약간은 껴있는 신소재가 아니라 조선 실적이 앞으로 강력하게 찍힐 수 있는 그런 조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주된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저건 동성화인텍이 아닌 한국화물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어떤 기업에 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한다고 치더라면 저는 동성화인텍에 대한 매력도도 이제는 한국화물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업 자체는 한국화물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신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봤을 때에도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한국화물이 더 좋은 기업일 수는 있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니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좋은 주식이 아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수장고가 1조 원 정도 쌓여있는 그런 주식,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3천억대라는 점,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불어오는 그런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꽤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사실 뭐 본행제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단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LNG를 운반하거나 혹은 LNG를 추진하거나 LNG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벙커 시유, 그러니까 기름을 대신에 LNG를 이제 연료로 쓰는 그런 배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LPG로 이제 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LNG를 통해서 가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LNG 운반선에 대한 실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투트랙으로 LNG 추진선, ESG라던가 IMO 규제로 인해서 이런 추진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주목할 부분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라는 것은 부피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좀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담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서 이제 부피를 약간 600분의 1로 줄여서 이제 LNG를 운반한다거나 혹은 LNG 화물창에 담아서 이제 연료로서 이제 쓰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본행제예요. 그러니까 액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본행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 소재로서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본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2개 정도 기업밖에 안 된다. 바로 한국화공과 동성화이텍이 이에 해당하는 곳이고, 사실 뭐 기술적인 혜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미 GTT로부터 그런 토크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벽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시장에 대한 지류 장벽이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에서 아마 꽤나 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VS에서 대우, 현대와 삼성과 그리고 대우 쪽에서 사용하는 화물창, 그러니까 LNG를 담는 그런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LNG 담는 탱크에 대한 그런 용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GTT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용법이 LNG 기화율, LNG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현대라던가 삼성이 사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높았었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은 본행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쪽에 용법을 사용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가 A라는 용법을 사용했다면 대우는 B라는 용법을 사용했었는데, 원래는 효율성이 A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B 플러스를 내세우면서 이제 A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A보다 더 앞서는 그런 용법을 이제 개발을 한 것인데, 이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본행제가 AS링크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화물도 그렇고요, 동성화이텍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혹은 전부의 매출 비중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룹에 이제 있었다면은,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의 그런 수주 당국가 이미 떴어요. 한국화군이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에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도 LNG 운반선,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시장 개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본행제를 필요로 하면서 캐파 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공성 화이팅이라던가 한카본으로부터의 그런 수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퀀텀 점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물량의 증가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이미 1조 원 가량 쌓여 있는 그런 수주 상황만 보더라도 물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단가 부분에서도 이미 성가가 3천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일시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냉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피해 증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의 증가를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충분히 호황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90%가 넘어요. 다만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만약 대우라던가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수주 잔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캐펙스 증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미래에 만약에 이쪽에 대한 물량이 증가한다면 실적에 대한 방향성,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권으로 인해서, 사실 동성화이텍은 전환사채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승계 작업으로 인해서 한국화물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약간 35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다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라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동성 화이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카본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비교를 함께 해드렸었고, 본행제 사업, LNG 추진선, LNG 운반선에 대한 그런 혹은 GTT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GTT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꽤나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